하필 오늘 나는 회사 일로 새벽부터 나온답시고 둘이 아침에 먹을 만한 것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었다. 그렇게 하필이면 가장 준비되지 않았을 때 생애 최악의 불운이 찾아왔다. 폭우가 내리는 한밤에 갑자기 집 밖으로 쫓겨난 기분이었다. 당연히 우리 셋 누구도 우산을 갖고 있지 않았다. 국회 보좌진으로 정치 현장 최전선에서 일했던 신성아 씨는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하고 결국은 직장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품었던 의문들, 우리 사회를 향해 던지고 싶은 질문을 담아 책으로 펴냈습니다. 선택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대로 가야만 하는 코스였어요. 저는 일종의 신화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일가정 양립도 비슷하거든요. 네. 일가정 양립이라는 이 시대에 너무나 좋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엄마만 희생하면 돼요. 엄마가 자기 것을 포기하고 엄마가 그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내놓으면 유지가 가능하거든요. 사실 이 신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성은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왜냐하면 이거는 늘 누군가, 보통은 주변의 여성이죠. 일이 당연히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어서 저는 그런 태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한 번도 여자들이 파업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이 돌봄 노동에 있어서. 아이가 아플 때 일을 중단하고 아이를 돌보는 건 대부분 여성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쉽게 밀려나는 이유죠. 맞벌이 부부여도 가사노동 시간 격차는 여전하고, 특히 한참 손이 많이 가는 10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때 남녀의 격차는 4배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제 아이가 아프고 간병을 전담해서 한 시간이 사실 아픈 당사자만큼은 아니겠지만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고통을 그냥 개인의 불행으로 여길 수만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고통인데, 그를 돌보면서 느껴지는 그 뒤에 있는 고통들은, 이것은 개인의 불행 뒤에 분명히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요. 저는 사실 이거는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돌봄을 부부가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제한적이죠.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여성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노동시장에서 튕겨져 나와서 돌봄 노동을 떠맡게 되고 가사노동을 다 가져가게 돼요. 여성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7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남녀 간 임금 격차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졸 여성들의 처음 그 고용률은 높아요. 70% 이상 되고 남녀의 격차가 이제 별로 없으니까 팍 올라갔다가 이제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현재는 요즘엔 이제 한 30대 중후반부터 이제 점점 떨어져서 이제 그 최저점에 도달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출산 육아를 한참 이제 마치고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여성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들어가면 서서히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재시간해야 되는 거죠. 미국이나 영국, 하여튼 선진국들, 하다못해 이제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들 중에 대표적인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M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M자형 모양이 아니어서 우려스럽죠. 남녀 임금 격차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인이 근로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종이나 산업 이런 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네. 가장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설명 요인이 이제 경력 단절, 출산과 육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팍 떨어지다가 경력이 단절되면 이제 숙련도 이제 퇴화되고 기술 수준도 퇴화되고. 여성들이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앞으로 소멸될 거야. 큰일 났어. 이렇게 문제에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저출산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문제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저출산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를 살펴봐야겠죠. 여성의 삶의 질을 낮추는 것들이 무엇인가.
뛰지 마. 어지르지 마. 엄마, 응? 뭐해? 똥 싸. 엄마 똥 싸? 보면 몰라. 닫아. 애들이 그때 굉장히 어렸어요. 어려가지고 좀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좀 쉬어야지 하는 타이밍 되면 또 막 엄마를 찾고 막 집을 어지럽히고 막 이래서 너무 힘들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잠깐의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미지가 떠올라서 그냥 엄마도 뭔가 다른 걸로 좀 탈바꿈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배신을 하고 싶기는 한데 뭔가 나비가 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고파. 배고파. 엄마! 그래. 이게 혼자만의 그게 아닐 수 있겠다고 하면서 그 한 장면으로 약간 연대감을 만들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엄마! 사실 현실적으로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은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 여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했으면 좋겠다. 일단 날아가고 모두와 함께 날아가서 그 정도의 뭔가 각오를 가지고 좀 우리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살자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된 김소양 씨의 하루. 아침 좀 든든하게 먹이려고. 저희 아들은 눈 뜨고 일어나면 밥이에요. 밥 줘. 아침을 준비하면서 틈틈이 업무를 보고 아이고. 왜 일어나? 매일 아이 셋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와 어린이집에 데려다준 뒤에야 겨우 출근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양 씨 공식 직함은 2개입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을 기획해 주민들을 돕는 소셜 벤처 회사 대표이고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돌봄센터 이사장도 맡고 있습니다. 모두 김소양 씨가 잠을 줄여가며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엄마가 되고 나니까 이 엄마들의 삶이라는 게 좀 정말 섬처럼 각기 자기만의 섬에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유능하고 자기만의 재능도 있고 영향도 많은데 엄마들의 삶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 그게 제 삶을 나아지게 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어서 저는 그게 제가 창업을 한 이유이고 평생 집에서 가사노동만 했던 여성들도 가사노동하느라 직장에서 밀려났던 여성들도 이곳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합니다. 저희 때는 결혼하고 아기 놓으면 다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는 걸로 당연히 생각하고 계속 집에 있어서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었습니다. 선뜻 나서서 직장을 가질 생각도 못 했는데 이제 뒤늦게나마 출근한 때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제 처음으로 이제 통장에 들어왔을 때 내가 뭘 누구에게 마음껏 이렇게 손주들한테 용돈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좋았어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말
뭐 인구의 정말 많은 여성들이 요즘에는 경력 단절 하지만 경력을 보유한 여성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 여성들이 일자리와 삶의 성장을 만들지 않으면 정말 계속 저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인류가 살아갈 수 있나?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